지층 포함 2층으로 올라간 다가구 건물이며 총 호실 개수는 5개입니다. 이걸 소유하는데 얼마? 1억 4,400만 원이면 이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빌라 한 개 호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을 사는데 1억 4,400만 원.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다가구 주택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은 지층부터 2층으로 건축된 건물이며 호실 개수는 총 5개를 확보하고 있죠.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도보 5분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소재해 있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요층까지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총 룸 개수 5개 호실, 지층까지 건축된 2층 다가구 건물, 생각만 해도 비쌀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의 최저가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세요. 오늘의 경매 최저가는 1억 4,400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빌라 한 개 호실도 못 사는 금액에 지하 포함 2층 다가구를 전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 30.25평, 건물의 면적 73.89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2억 9,500만 원대에 출발하여 현재 50% 유찰된 1억 4,400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즉 반값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만 무려 1억 8,900만 원으로 측정되어 현재 경매 최저가는 토지의 감정가도 못 미치는 금액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자, 건물의 현황은 1층 다가구 주택 2개 호실 23.35평, 2층 다가구 주택 1개 호실 24.22평, 지하 다가구 주택 2개 호실 23.3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지하 제외의 2층 다가구 건물이며 룸 개수는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낙차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0년도 2월 25일 날 설정한 근저당이며 해당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자, 그럼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권리 신고한 임차인은 총 2명입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인 모두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일자인 2010년도 2월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인도 명령 대상자에 속하며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낙차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죠. 자, 마지막으로 경매 물건지 주변 인프라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공원,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인프라의 구성은 양호한편에 속합니다. 또한 만수동 111번지 노후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의 이슈가 발표되는 곳이기도 하죠. 현재는 극초기로서 구역 지정 전이며 주민 동의서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극초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재개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부동산 경매를 통해 최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추가적으로 다가구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과 다소 비슷한 토지 면적 36평을 보유한 다가구는 3억 7천만 원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1,025만 원에 구성되어 있죠. 그 외 협소 토지 11평의 단독주택은 1억 3천만 원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평당가로 환산하면 1,130만 원에 구성되어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적정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토지 면적 30평 곱하기 주변 시세 최소 1,000만 원을 계산해 주면 적정 매매가는 3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경매 최저가 1억 4,400만 원대는 주변 시세 대비 반값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장 옥션을 보면서 인천에 소재한 1억 원대의 다가구 경매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초등학교, 공원,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구성으로 인프라의 조건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 외 호실은 총 5개이며 지층 제외 2층으로 구성된 다가구 경매 물건이죠. 빌라 한 개 호실도 구입하기 어려운
1억 원대의 토지 및 2층 건물을 전부 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호감적인 금액대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노후된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재반 환경이 다소 미흡합니다. 즉 언덕과 협소한 골목, 막강한 노후주택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경매 물건을 컨디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인천 만수동에 소재한 2층 다가구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막강한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등이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최소 20년 된 이상 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지역에 우리의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얼굴 표정이 제가 그려집니다. 눈살 많이 찌푸리고 있으시겠죠? 으이구, 저런 데를 어떻게 사러? 누가 사러?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입지를 보셔야 되죠. 초등학교가 근접되어 있으며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우량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성비 낮은 주택들을 허물고 토지에 걸맞는 신축의 주택 등이 들어서야 될 필수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급량 확대를 주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및 서울 중심지에 빈 나대지는 없죠. 즉 이런 노후된 주택들을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이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오늘의 경매 물건은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인지하면서 같이 물건지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현재 만수동 111번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이슈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입니다. 현재 구역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 입주민 동의서만 걷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기적인 가치 상승보다는 긴 호흡으로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재개발 가능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되는 입지의 주택 등이 3분의 2 이상이 노후연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30년 이상 지난된 노후된 주택 등이 군집화되어 있어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참고로 노후연도는 부동산 플랜잇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노후연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기 힘든 가파른 경사지에 우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거나 혹은 호실별로 주인이 따로따로 있는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으면 분양권 남용으로 재건축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재건축이 무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반대로 평지에 있으면서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다면 재건축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을 참고로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일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이 우리 경매의 목적물입니다. 1993년도에 승인돼서 약 30년 이상 된 박강의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지층 포함 2층으로 올라간 다가구 건물이며 총 호실 개수는 5개입니다. 이걸 소유하는데 얼마? 1억 4,400만 원이면 이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빌라 한 개 호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을 사는데 1억 4,400만 원.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에 대한 호재성도 있고 월세 수입을 세팅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출발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도로폭 괜찮아요. 도로폭 괜찮고 주차가 없습니다. 여기 한두 대 될 수 있는데 이 반대편 보여주세요. 반대편 보시면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남동구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도 할 수 있는 일부 여지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지자체에다가 체크해서 물어보니까 재건축은 할 수 있대요. 신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역 지정 단계 전이라 할 수는 있는데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세요. 즉 여기 보시면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도로폭이 쟤인데 협소해집니다.
차량 진입이 못하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 각종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특수 차량의 진입성이 어려워서 단독적인 신축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시 상태를 보면 상당히 노후됐어요. 안에 내부도 일부 수리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샤시 상태는 좋지 않다. 자, 한번 올라가서 경매 물건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계단으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계단으로 진입을 하면 우리 경매 물건지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도심 속에 작은 텃밭이 존재한다. 그죠? 여기다가 나만의 고추를 심고 이래야 되는데 쓰레기로 아직 뒤범벅돼 있죠? 여기다가 경작행위도 가능하다. 수도권에 1억 원대에 2층 다가구 5개 호실을 사고, 그리고 나만의 작은 텃밭을 통해 경작행위를 하고 도심 속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1억 4천만 원입니다. 깨끗하게 치워서 뭐 채소들이랑 야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시장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뭔 유치권이 붙어져 있는, 경매정보지엔 유치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만한 공사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사실상 보면 지금 상당히 더워서 제 몸에 육수가 지금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 불편해도 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넥타이 잘 안 푸는데 넥타이 풀었죠? 너무 더워. 그래서 넥타이 좀 풀고 영상 찍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이거든요. 이게 언덕 위에 있어서 이 지층이 현황상은 1층입니다. 현황상 1층이고, 그리고 1층이 현황상은 2층이고, 그리고 2층이 현황상은 3층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어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우리 건매 물건이군요. 또 다시 유치권이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점유는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수리한 흔적이나 유치권이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는 물건인데, 한번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1억짜리 다가구 건물 드디어 안을 공개합니다. 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총 5개 호실이죠. 사실상 1층입니다. 언덕을 끼고 있어서. 근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쓰레기가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오늘도 공포죠. 악취도 약간 있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고, 여기 보면 현관문이 직접 빨간색 라카를 사셔서 뿌린 것 같아. 괴이하죠, 약간.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괴이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올 거 아니야. 나만 들어갈 수 있고. 자, 현황상은 지금 임대차 관계를 구성하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문이 다 막혀 있어요, 쓰레기로. 나중에 낙찰 받으시면 이거 다 치워야겠죠. 치우고 현관문도 바꾸고, 중간에 조명등도 바꾸고 청소 깨끗하게 하면 충분히 임대차 구성 가능합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자, 지층은 최악이었다. 자, 현황상 1층인데 이제 올라가면 언덕 때문에 2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201, 202 총 24평, 평당 한 10평씩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1.5룸에서 투룸은 나올 거예요. 현관문에 뭐 붙여있는 거 없어서 보니까 여기는 임대차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진다. 자, 여기도 쓰레기, 소화기는 있고, 쓰레기는 아니라 우산이 많고요. 여행 가려고 하셨죠? 자, 여기는 이제 올라가자마자 또다시 펼쳐지는 쓰레기들은 아니고 짐들, 각종 캐리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공구함도 있고, 뭔가 수리를 하려고 했었나? 많이 있더라고요, 공용 부분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현관짐 공용 부분에 타일 크랙이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자, 일로 와보세요. 여기는 역시 한개 호실 주인 세대, 약 24평으로 구성된 주인 세대. 자, 보세요. 현관문이 가슴 깊숙이 웅장하죠. 아까 우리 현관문 봤을 때랑 다르죠. 웅장한 현관문을 보유하고 있는 주인 세대.
주인 세대 1억 원대의 다가구 건물을 사고 주인 세대 거주하고 밑에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개발 재건축 시 이 노후된 다가구 건물을 주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스 투자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억 원대의 수도권의 다가구를 살 수 있다니. 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도 막강한 쓰레기들이 막고 있다. 각종 짐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조심조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도 치셨던 것 같고 쓰레기도 많고 매트리스도 있고 자동차 타이어는 왜 있죠? 자동차 타이어도 있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들이 많고. 자, 옥상 방수 상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막강하게 보이는 게 SK 브로드밴드에서 설치한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면 비용을 좀 얼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임대료가 나옵니다. 요거는 서비스. 1억 원대의 다가구 건물을 사면 이 수신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SK 브로드밴드의 임대료는 서비스입니다. 매력있죠? 자, 그리고 바닥은 물이 고여있는 흔적은 많이 안 보이고요. 근데 까져있네. 바닥 방수공사는, 옥상 방수공사는 다시 한번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개가 엄청 많아요. 조개가 왜 많죠? 조개구이를 많이 드시죠? 여기는 바다예요. 그죠? 숲과 바다가 어울려진 1억 원대의 다가구 건물을 살 수 있고, 집 앞에 작은 경작 행위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SK 브로드밴드를 통해 임대 수익이 나오고, 웅장한 주인 세대에 내가 살고, 이게 다 뭐다? 1억 원대다. 너무 저렴하죠? 매력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페인트 통도 좀 있고요. 깨진 뭐 장독대도 좀 있고, 쓰레기가 좀 있네요.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는 매트리스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이쪽에 보면 물이 좀 고여 있네요. 여기는 여기 하수관이 막혔나? 여기 막혔네. 저거 뚫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뚫고 있네. 이렇게 물이 고이면 밑에 물이 스며들 수 있으니까 누수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건 치워야겠죠. 청소 한번 하고 싹 방수공사 한번 다시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1억 원대 다가구 물건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보시기 좀 불편할 수도 있으세요. 제가 너무 더워서 몸에 땀이 많이 났습니다. 와이셔츠가 달라붙었어. 자연스럽게 제 몸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영상이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더워도 추워도 대장TV의 우량한 영상들은 지속적으로 쏟아집니다. 제가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방문해서 1억 원대의 2층 다가구 경매 물건을 현장에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노후된 다가구 건물들이 군집화되어 있어서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시급한 지역에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우량한 입지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실장님. 저기 아파트 단지가 안고 있습니다. 정면부 아파트 단지죠. 측면부 아파트 단지죠. 여기만 아파트 단지가 아니죠. 당연히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변 다가구 시세 대비 50% 반값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추후의 출구 전략도 보다 안전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하겠다, 추후에 재개발 및 재건축까지 노려보겠다 라는 투자로 보다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물건인 점, 이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 부동산의 바닥을 잡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제 영상을 보고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공부만 하고 있다. 혹은 제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를 얻어서 낙찰후 수익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어떤 댓글이 나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매를 통해 돈을 벌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시작하면 온갖 걱정들이 들어갑니다.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채무자의 빚을 인수하면 어떡하지?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호가로 낙찰받으면 어떡하지?
만약 낙찰 후 임대 및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며 단 1%의 손실 그리고 리스크 때문에 막상 실행을 주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돈을 버셨던 모든 분들은 실제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1%의 실패와 리스크를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액 경매를 한 사이클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태 생각했던 고민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경매, 2차 경매, 3차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함께하면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